손흥민의 토트넘이 풀럼전을 아쉬운 무승부 경기로 마쳤습니다. 경기 후 현재 영국에서는 손흥민을 겨냥한 풀럼의 살인 태클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엄청나게 위험한 태클이었지만 경고를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풀럼이 후반 막판 퇴장을 당할 정도로 거칠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토트넘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손흥민에게 가한 태클이 경고도 받지 않았는지 영국 현지 팬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손흥민을 겨냥한 살인 태클은 후반 15분에 나왔습니다. 풀럼의 사샤 루키치가 동료 패스를 받는 손흥민 뒤에서 과격한 슬라이딩 태클을 했습니다. 토트넘의 역습 공격 때 왼쪽에서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중원에서 공을 잡으려 할 때 루키치가 위험한 흐름을 끊기 위해서 시도한 것입니다. 뒤에서 날아오는 루키치 태클에 손흥민은 균형을 잃고 쓰러졌고, 이때 손흥민의 몸은 공중에서 크게 회전했고 머리와 어깨 부분이 먼저 그라운드에 부딪히면서 떨어졌습니다. 이 태클은 손흥민 앞으로 지나가 손흥민의 다리를 직접적으로 가격하진 않았지만 몸이 깊숙이 누워 들어와 손흥민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고통을 크게 호소했고 한참 뒤에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주심이 경고 카드를 꺼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빨리 일어나야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손흥민은 고통스러운 몸을 붙잡고 겨우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태클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경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심은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후반 11분 루키치가 이미 옐로 카드를 한 장 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에게 가한 살인 태클의 경고를 꺼내면 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플레이 장면으로 보아도 워낙 태클이 깊고 빨라서 자칫하다가는 손흥민이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태클이었습니다. 방금 옐로 카드를 받았으니 살인 태클도 한 번은 봐준다는 상황에 현지 매체들과 축구 팬들은 정말 말도 안 된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시 중계방송을 하는 해설가들은 토트넘의 팬들이 크게 야유하고 있다라며 경고 카드를 꺼내지 않은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영국 매체 BBC도 경기장에 방문한 홈팬들은 주심이 루키치에게 두 번째 경고를 주지 않자 야유를 퍼부었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경기 후 SNS에 글을 올려 주심의 판단에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원래라면 우린 루키치 퇴장으로 10명의 상대와 싸워야 했다. 루키치 태클은 명백하게 악의를 갖고 있었다. 축구가 아니라 격투기를 보는 줄 알았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국 매체들과 팬들은 후반 15분에 루카치가 경고를 받고 퇴장당해야 했고 그때부터 풀럼은 10명이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기 후 프리미어리그 사무국도 토트넘과 풀럼전이 거친 경기였다고 지적하면서 톰 케르니의 레드카드 상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쿨루셉스키에 대한 톰 케르니의 태클을 심각한 반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케르니는 쿨루셉스키의 오른쪽 아킬레스건에 스터디를 긁어대는 반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데런본드 주심에 의해 옐로카드만 받았던 케어니는 VAR 확인 후 퇴장당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너무 위험한 경기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SNS를 통해 쿨루세브스키에 대한 케르니의 거친 도박에 대한 심판의 옐로카드 선언은 VAR에 의해 확인되었고 VAR은 심각한 반칙을 위해 온필드 플레이를 권고했다. 이어 심판은 케어니에게 레드카드를 줬다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갑자기 솔란케가 질병에 걸렸다며 결장하게 되었고 포스텍 감독은 손톱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한 것은 지난 2라운드 에버턴전 이후 두 번째입니다. 경기 시작 49초 만에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풀럼 진영 후방에서 수비 실책으로 인한 패스 미스가 나왔고 티모 베르너가 가로채며 손흥민에게 연결했습니다. 박스 안에서 1대1 찬스를 잡은 손흥민은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봤으나 베른트 레노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손흥민은 구석으로 보고 제대로 찔렀지만 레노 골키퍼가 순간 오른발을 뻗으면서 발끝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골키퍼의 선방이 빛나는 순간이었지만 손흥민이라면 무조건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축구 매체와 축구 팬들로부터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효 슈팅이 하나뿐이었다는 지적부터 반드시 넣어야 했다는 기회까지 놓쳤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전방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 보려 했으나 풀럼 수비진들이 둘러싼 수비에 힘겨워했습니다. 후반 9분 존슨 득점 당시에도 손흥민 주위에는 풀럼 수비수 5명이 포위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존슨은 비어있는 공간으로 뛰어들어 득점이 가능했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손흥민에게 연결할 것이라는 예상에 손흥민을 집중 포위했는데 존슨이 먼 포스트에서 문전으로 쇄도하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풀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손흥민의 활약은 통계에서도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90분 동안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뛰었지만 슈팅 1회, 기회 창출 1회, 빅찬스 미스 1회,
크로스 성공 0회, 드리블 성공 0회 등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득점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후반 중반 이후 쿨루셉스키가 들어오면서 좌측 윙어 자리에서 뛰었으나 주로 측면에만 머물면서 공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인 후스코어드닷컴은 토트넘 선발 11명 중 가장 낮은 평점 6.3점을 줬습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풋몹도 손흥민에게 팀 내 최저 수준인 평점 6.5점을 부여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팀 내 최저 평점인 4점을 부여했습니다. 매체는 두 번의 이른 찬스를 잡았으나 모두 레노에게 막혔고 이후에는 경기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대부분 겉돌기만 했다. 주장이 팀의 멱살을 잡고 이끌어야 하는 경기였지만 매우 조용한 날이었다라며 혹평을 남겼습니다. 토트넘 출신의 앤디 리드도 손흥민의 활약을 아쉬워했습니다. 리드는 정말 큰 기회였다. 솔직히 말해서 손흥민이 득점했어야 한다. 그는 원하는 만큼 구석으로 차지 못했다라며 정말 좋은 기회였다. 아마도 손흥민이 마무리했어야 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토트넘 팬커뮤니티 스퍼스웹 역시 평점 4점으로 최저평점을 주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초반에 몇 번 기회를 맞았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오늘 필요한 경기력 수준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혹평에도 불구하고 포스텍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을 옹호해 주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포스텍 감독은 손흥민은 이런 일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최고의 골잡이들은 실수를 오래 곱씹지 않는다. 손흥민 역시 그렇다. 그가 이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매번 꾸준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다고 했다. 이어 우리 팀에서도 다양한 선수들이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 중요한 것은 지난 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손흥민도 곧 다시 득점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승점 1점 획득으로 토트넘은 브라이튼의 승점 3점 뒤진 4위권 추격전을 펼치게 됐고 첼시와 아스널의 승점 2점 뒤진 추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풀럼은 10위에 있지만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메뉴와 승점 1점 차에 불과하고 토트넘은 13위 본머스의 승점 2점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토트넘은 본머스 원정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고 다음 경기인 첼시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차하면 15위권 밖으로 주르르 미끄러질 정도로 승점 차이는 미미합니다. 이제 토트넘은 오는 6일 본머스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머스는 승점 18점으로 승점 20점에 토트넘을 잡으면 바로 순위가 급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위에 올라가 있는 리버풀만 승점 34점이고 2위 아스널과 3위 첼시는 승점 25점에 불과합니다. 중위권 순위팀들은 모두 리그 4위 진입의 꿈을 가질 만한 상황입니다. 본머스는 지난 1일 울버햄턴 원정에서 4대2 승리를 거두면서 기세가 오른 상황입니다. 손흥민이 이제 그 기세를 꺾어주어야 합니다. 포스텍 감독의 발언대로 별의 별 비난과 주장에 전혀 신경 쓰지 말기를 기대합니다.